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광주시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100억 원 규모의 대단위 펀드가 이번 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도시를 선포할 만큼 광주시의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당한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투자가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이 해법은 아마 이분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30대에 창고형 할인 매장을 창업해서 토종마트의 신화를 써내려갔던 지역의 대표적인 CEO 하상용 대표인데요.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어봤던 그가 청년 창업도시 광주의 후배 창업가들에게 전하는 노하우 그리고 실패를 딛고 찾은 새로운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인상이요. 네. 여전하시구나.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이시구나. 오늘 모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광주시가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네.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펀드라는 것은 네.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년 창업, 그러니까 창업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 사실은 그러니까 스타 기업가를 키우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창업 투자 자금이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우리 광주시에서 마련이 됐다는 거고 네. 특히 이 고무적인 건 100억 중에서 50억, 그러니까 50%를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창업자들에게 투자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라 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펀드들이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흐름이 괜찮은가요? 사실 광주가 한 1년 반 전만 해도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창업이 좀 뒤떨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 이맘때 창업 도시 광주 이렇게 선언을 이제 시장님이 하시면서부터 네. 본격적으로 우리 청년 창업에 대한 붐들이 이제 조성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작년 가을에는 전국 창업 경진대회가 맞습니다. 열렸고 네, 네. 또 청년 창업 지원 센터가 설립되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각 지원 기관과 민간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가 협업으로 이렇게 청년 창업을 후원하고 있다는 이런 모델이 네.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지금 처음인가요? 네, 이런 형태의 모델은 처음으로 되고 있고 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광주시가 내걸었던 이런 펀드 이외에도 창업을 네. 준비하는 청년들이 뭐 혜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네. 대부분은 이제 아이디어가 먼저 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검증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검증이 확보가 됐을 때 네. 제품 양산을 위해서 이제 투자가 되는 뭐 이렇게 세 단계 정도로 나누어 본다면 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뭐 최소 1,5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정도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그 연령의 한계도 있고 네. 또 아이템의 한계도 그렇죠. 이렇게 약간씩 분류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겠다 하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많이 있는 거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우리 지역에 그 확보돼 있는 지원 자금이 네. 적지 않은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요즘에 취업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네. 대학생들도 취업보다는 그럼 우리도 창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대학생들도 굉장히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예. 근데 대표님께서 대학생들에게 하셨던 강의 중에 그래도 2년이나 3년 정도는 직장 생활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창업이라는 길이 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그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네. 그 과정에 굉장히 어려운 정말 그 험한 길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누구든지 겪어 가야 될 이제 네. 과정인데 네. 기왕에 그런 길을 가더라도 사회 경험을 해보고 가면 훨씬 더 이제 내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요. 아까 말씀처럼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학생도 일반인도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이라도 상관없이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실현해 볼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어떤 아이템을 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네.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서 이행만 하면 네. 그거를 나중에 책임을 묻는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없는 거거든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실행을 해봐라. 그 대신에 네. 빨리 포기해라. 이유가 뭡니까? 빨리 포기하라는 이제 이유가? 처음에 아이디어는 검증이 되지 않은 자기만의 그렇죠. 가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이 가설을 믿고 네. 정말로 내가 창업을 하겠다고 엄마한테 돈을 빌리거나 네. 주변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내주면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시도를 해보고 네.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접고 다른 길을 가든지 새로운 길을 가도 된다. 근데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를 못 해보는 거는 너무 아쉽고 특히 요즘 이렇게 창업 붐이 일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광주 전남 창업 지원 네트워크 대표이십니다. 네.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중국이 대학생이 700만 명이 졸업을 하는데 네. 그중에 300만 명이 창업에 관심이 있고 창업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네. 50만 명이 대학생을 졸업하면 네. 30만 명이 공무원, 네. 예, 나머지는 또 대기업 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제 10년, 20년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네. 날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런 그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창업 영역에서 네. 앞서가고 있지 못한 게 지금 사실인데 예, 정말 잘못하면 한없이 뒤로 쳐져버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기왕에 조금 더 젊고 생각이 있을 때 창업에 나서는 것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네. 창업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는 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이 인생의 나이가 길어지면서 맞습니다. 50대, 40대 후반에 네. 은퇴를 하면 네. 50년 동안을 뭘 하고 어떻게 진행했어요? 네. 결국은 창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이제 경우가 생기는데 네. 그렇다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경험을 하고 부딪혀보는 것 절대 필요한 일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창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지만 네. 하다가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다시 재창업을 하기는 처음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어렵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예, 맞습니다. 쉽게 도전을 못 하시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런 그 재창업에 대한 기회도 좀 많아졌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네.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세대들이 20대보다 사실은 50대가 더 많아요. 그 이제 이유가 뭐죠? 본인의 은퇴 이후에 네.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걱정과 도전을 위해서 막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데 네. 대부분 다 치킨집. 그렇죠. 이죠. 가장 쉽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창업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18%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창업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 6개월 이상 준비했던 사람도 4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네. 조금 더 일찍 교육도 받고 네. 경험도 쌓고 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네. 예, 아까 말씀처럼 지금 이제는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네. 경제고용원 이런 데서도 재기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맞습니다. 이제는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지도들을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의 용기, 마음가짐 이런 게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18%, 6개월 넘게 준비하신 분들은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 하면 예. 그 나머지 그러니까 거의 절반 되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렇습니다.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거나 교육시켜주는 기관들이
많이 이 전국에 있고 광주에도 네. 특히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창업을 할 때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이건 대박이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경험이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조금 이상하지만 저 같은 창업 선배들 네. 예, 또 주변에 있는 창업 선배들을 찾아가서 아이템에 대한 얘기도 듣고 네. 이렇게 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받습니다. 대표님의 지난 시절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광주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 굉장히 주변에서 성공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결국에 대형마트로 인수가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요. 네, 3시간 정도 기껏 이렇게 창업이나 뭐다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네. 끝날 때는 그걸 물어봐요. 제가 질문한 이건가요? 네, 그런 식입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회사를 어려워져서 법정 관리, 파산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됐고요. 네. 근데 그때 정말 어려운 과정에 뭐 예를 들면 부도가 이제 막 눈앞에 보이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제가 서울에 대학교 2학년짜리 딸을 불렀어요. 네.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애들이 3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빠가 이제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야, 우리 상황이 이제 이렇게 돼. 네. 어려워질 거야. 너 아마 휴학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어려워질 건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딸이 아빠, 우리 포장마차라도 해요. 용감하네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포장마차라도 해요. 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저는 생각도 못했던 대답이었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직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버팀목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네. 근데 그날이 네. 저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딸이 네. 성년의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네. 아빠가 부르니까 장미꽃이라도 한 다발 줄 줄 알고 왔는데 예. 지금은 따님 입장에서는 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예. 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 딸하고 아들 둘하고 3명이서 네. 애들 말처럼 아빠 재기를 위해서 같이 대학교를 다 휴학하고 지금 창업 재기를 위해서 같이 가족 활동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벽면에 매장 네. 벽면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네. 내가 벌어서 학교 가자.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스터를 본 손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네. 대표님은 참 교육 잘 시키셨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 경영을 하실 때 네. 눈에 띄는 경영 방식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뭐 직원들에게 의사 결정을 하도록 권한을 주신다던가 또 언론사도 만드셨고요. 그랬었어요. 네. 또 지역 사회에 함께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8등 정도 하는 네. 순위의 유통업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처음으로 창업을 해서 그러니까 대형 할인점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오기는 네. 저 혼자만이 아니라고 항상 생각했고 네. 정말 우리 그때 당시 3,000명 직원들 네. 그리고 1,000군데 협력업체가 있었어요. 네. 그분들 그리고 거의 우리 광주 시민의 15% 정도가 매일 저희 매장에서 고객이셨죠. 이렇게 네. 이용을 해주시는데 네. 그분들의 응원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는데 그게 이제 너무나 아쉽게 제가 잘못했지만 어쨌든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네. 이건 사실 안 알려진 얘기인데요. 네. 어느 모 유통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네. 굉장히 그에게 돈을 따로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직원들과 협력업체는 다 필요 없고 네. 구조조정을 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크게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전체 인수는 아니고. 네, 네. 했는데 제가 과감하게 거부를 했었고 제가 넘기는 회사한테 우리 직원들 전원 다 네. 모시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1,000군데 협력업체에 3년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조건으로 제가 이렇게 회사를 넘겼던 네. 그 기억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 지금도 기억에 남고요. 네. 회사 운영하면서는 정말 그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팔려고 노력했던 거 네. 그리고 우리 지역 인재들을 키워서 네. 정말 훌륭한 경영자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뭐 장애인 채용, 네. 뭐 쇼핑봉투 유료화 네. 이런 것들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실패도 크게 하셨다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예.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아닙니다. 예. 그걸 통해서 또 많은 거를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 크게 얻은 것들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누구라도 그냥 쉽게 성공할 수는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를 들면 중국에 잘 알려져 있는 그 알리바바의 마인 네. 회장 같은 경우도 네. 3번이 어려워졌고 네. 또 뭐 우버택시의 그 뭐 정말 몇십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우버택시도 네. 7번을 회사가 어려워져서 정말 힘들게 사업을 했었어요. 네. 물론 뭐 저도 언젠가 또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지만 음. 그 어려워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둘러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훨씬 네. 더 진지하고 진짜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가는 저에게는 뭐 하여튼 굉장히 소중한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재능기부센터에 또 네. 특별한 손님이 얼마 전에 다녀가셨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네. 김정숙 여사께서 센터를 찾으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오셨습니까? 작년에 추석 직후에 이제 방문을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이 오셔서 제가 이제 우리 같이 만났고요. 네. 재능기부센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소개를 드렸고, 네. 이제 저희가 워낙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네.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감명을 받으셨던가 봐요. 그렇게 이제 저희 센터를 둘러보시고 가시면서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올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대선 후보 운동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오셨는데 아, 그때 네. 옷가지를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입으셨던 양복, 뭐 그러니까 타이 같은 예, 누구한테 거. 기부할 수 있는 옷들 네. 그리고 당신이 입으셨던 음. 영부인이 입으셨던 옷 그리고 사용했던 일부 뭐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한 5, 60점 가지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재능기부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제 저희는 2012년도에 제가 이제 회사가 완전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네. 도대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네.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한 두세 가지 꼭지가 있었어요. 네. 물론 당연히 이제 뭐 사업적으로도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누군가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을 위해서 몸으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들 뭔가 없을까 이제 뭔가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데 네.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서로 의기가 투합된 게 광주 재능기부센터라는 걸 만들게 된 거고요. 네. 그때 시작해서 지금 한 5년 이제 됐고 이제 저희는 순수 민간 봉사단체로 가고 있고요. 네. 회원들한테 이제 5,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받아서 하는 그 운영비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회원들이 네. 한 3,000여 명 저희한테 이렇게 가입이 돼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단체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게 예. 됩니까?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그쪽에 가입하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네. 또 뭐 저희가 SNS를 통해서도 알리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내일 우리가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사랑의 공부방에 그 작업을 하러 갑니다. 그럼 오실 분 이렇게 하면 이제 뭐 10명도 오시고 20명도 오시고 본인들이 참여를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럼 같이 가서 이렇게 뭐 청소도 하고 아, 그러니까 재능기부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들만 하는 건 아니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네. 정말 누구든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가 이제 저희 캐치프레이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센터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네. 이분들을 만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나는 이야기라든지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재능기부센터에서 했던 일 중에 참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참 많아요. 근데 그 무국적 아이들 돌잔치라는 걸 제가 네.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 약 2만 명 정도가 있고 그중에 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광주에 지금 네. 있는데요. 네. 그 아이들을 1년에 저희가 20명, 15명씩 두 차례 나눠서 이렇게 돌잔치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있고 네. 아이들이 있고 엄마들 한복 다 입히고 머리 네. 만지고 뭐 메이크업 하고 애들도 한복 입히고 또 뭐 그날 이제 잔치니까 상도 차리고 네. 뭐 선물, 사회, 음악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서로 세팅이 돼서 그럴듯하게 서로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하객들이고 네. 그날 보통 저희가 토요일 날 오후에 하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거기까지 와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 뭐 그날은 뭐 야구도 할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여러 가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현장에 와서 이렇게 같이 응원해 주는 분들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네. 우리 주변에 이제 이렇게 많은 거고. 네.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네. 어떤 기업에서 저희한테 뭐 500만 원을 주고 이 돈으로 좋은 일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네. 원칙적으로는 15% 정도는 저희가 그거를 우리 운영비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돈으로 월급도 주고 전기세를 낼 수 있는데 그렇군요. 저희는 처음부터 아예 그러지 안 하시고. 않겠다. 네. 그냥 500만 원 주시면 당신 이름으로 500만 원 그냥 아예 누구한테 다 하고 대신 우리는 그 5천 원씩 한 사람 이렇게 네. 기부해 주시는 그 금액으로만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해 오는 거거든요. 장우철, 박미경 이 두 분이 지금 상근을 하시면서 활동하시는데 그분들 활동비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이 바삐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 비전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우리 재능기부센터가 어떤 새로운 모델을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부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네. 그래서 이게 꼭 돈이 아니어도 마음만 있어도 또 혹은 시간은 없는데 내 돈은 있는 분들 네. 여러 사람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부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요즘은 뭐 청년 창업 전도사라고 저한테 얘기를 붙여줘요. 네. 누구나가 창업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이 좋은 그 선순환의 결과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네. 이제 바람이고 네. 또 하나는 저희 가족들이 하고 있는 사업 네. 열심히 잘 해서 네. 더 제기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네.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여럿이 함께 잘 사는 그런 고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시민이라는 이 광주라는 도시, 이 시민 지역 이걸 도저히 그러니까 내 인생에 뗄 수가 없는 그런 네. 거예요. 네. 너무나 많은 제 인생에 그 영향을 줬고 네.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사실 그때 지역 친화적인 일도 많이 했지만 해서 할 때도 네, 또 네. 그래서 신문도 만들었던 거고 네. 잡지도 했고 맞습니다.